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구급공무원 과학을 준비하시는 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생명과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생명과학 두 번째 시간. 이거 좀 덥고 많이 춥다고 하던데 글쎄요. 지금 막 몸에서 막 열이 나네요. 너무 오래 찍어서 그런가? 몸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영상에서는요, 분명히 한 문제가 걸립니다. 100% 장담하건, 공무원 강의에서는, 글쎄, 장담을 할 수가 없겠네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강의는, 그러니까 물리, 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다 통틀어서 2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감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감을 잡지는 못하겠으나, 하지만, 만약에 이 영역에서 굳이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하나 걸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생명현상의 특성이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이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생물체는 대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생물체의 구성이 첫 번째 중요한데요. 자, 식물하고 동물로 구성되죠. 자, 생명체의 구성. 자, 생명체의 구성. 자, 식물하고 동물. 자, 생물체는요, 식물성 생명체하고 그 다음에 동물성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하고 동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식물의 구성 단계,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일단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기능이라는 걸 담당하는 가장 구조적 기본 단위예요. 아시겠죠? 구조적 기본 단위. 자, 세포로 돼 있을 거고요. 이들이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얘도 역시 조직이 돼요. 근데 이제 식물체에서 중요한 건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조직계가 됩니다. 자, 조직계가 돼요. 자, 동물은 조직이 모여서 바로 기관이 됩니다. 오케이. 기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물체에서 중요한 건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됩니다. 기관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이러한 것들, 기관계가 돼요. 근데 식물체는 조직계가 기관이 됩니다. 오케이. 기관.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개체를 이루면 되는 거죠.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식물에서는 조직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동물에서는 기관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도는 좀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 교재에 보시면 조직에는 뭐가 있는지, 기관에는 뭐가 있는지, 또는 기관계에는 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꼭 한 번쯤은 보시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매우 중요한 거, 이제 긴장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매우 중요. 자, 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 자, 이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뭐가 매우 중요하냐?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생명체 내에, 자,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도 만들어내야 되고, 오케이? 또는 뭔가를 합성하기도 해야 돼요. 단백질 합성해야 세포를 늘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물질대사라는 건 우리 몸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이에요. 일련의 활동. 자, 그래서 반응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반응을 통해서 합성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분해도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합성과 분해를 일컬어서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한다. 아시겠죠? 물질대사. 그러면 합성하는 녀석이 있으면 분해하는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합성과 분해를 서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서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두 가지로 나누죠. 동화작용이라는 거하고, 다시 동화작용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 잠깐만요. 이런 실수. 이화작용이라는 걸로 나타내요. 보십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화작용. 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은 서로 반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석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동화작용은 자,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동화작용은 합성입니다. 합성.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면 식물에서는 광합성을 얘기하겠죠? 광합성.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에서는 단백질 합성.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한다,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오케이. 이화작용이라는 건 분해입니다, 분해.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호흡이 있겠죠? 식물체나 동물체나 호흡은 하는 거니까. 또는 뭐 소화. 이러한 것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화작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합성이라는 건 결국은 뭐야? 합성이라는 건 조그만 녀석을 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붙여나가는 거죠. 오케이? 계속 붙여나가는 거야. 그러면 뭐야? 저분자. 분자량이 얼마 안 되는 저분자.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바꿔주는 게 합성이구나. 오케이. 그럼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 일로 와봐. 너 이 녀석 일로 와. 너 일로 와봐, 쓸게. 너 여기 붙어. 결합해, 임마. 너 어디가? 일로 와. 너도 임마 여기 붙어. 내가 계속 결합해서 고분자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합을 시키려면 에너지를 얘한테 투입을 시켜서 결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아서 결합을 한 거니까,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구나. 자, 얘는 뭐라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구나. 흡수.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불러요. 오케이. 흡열 반응.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물질 대사라는 건 뭐다? 에너지 출입이 수반돼야 되는구나. 오케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오케이. 에너지 흡수. 자, 흡열.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요.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 촉매가 필요합니다. 촉매가 필요해요. 즉, 얘네들은 저온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거든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저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저온에서 일어나는 반응. 오케이? 저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아무런 조건 없이, 즉 촉매가 없이 일어나 버리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저온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촉매가 필요한데 이때 촉매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효소가 필요하다. 즉 효소가 관여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 광합성 효소, 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에 연관된 효소, 이러한 것들이 관여한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나머지는 뭐 얘하고 이제 반대니까, 그쵸? 얘는 뭐예요? 고분자를 뭘로 바꿔준다?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오케이. 저분자로 바꿔주면 될 거고.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에너지를 방출하겠네? 그쵸? 에너지를 방출. 그럼 얘는 발열 반응.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 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 대사는 매우 중요해요. 물질 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캥무님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물질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생명현상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뭐, 어렵지가 않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딱 보는데, 그럼 어때요? 그러고 막 이렇게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깜짝 놀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항상성이라는 얘기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자, 우리는 무슨 동물이에요? 정원동물이잖아요. 그럼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겠죠. 오케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 그럼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아시겠죠? 그럼 뒷부분에 가면 체온에 연관된 부분에 대한 캐석이 존재합니다. 호르몬 파트에 가면. 오케이?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항상성이라는 건 그럼 뭐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추워! 춥다고 해서 우리가 체온이 쭉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춥다고 해서 체온이 뚝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왜? 우린 정온동물이니까. 오케이? 그럼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바로 뭐야? 항상성이다. 그 녀석은 호르몬에 의해서, 신경계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발생과 생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발생이라는 얘기는 세포 수를 증가시켜서 생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한다는 거. 아시겠죠? 생장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생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아빠 몸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도 하나의 생식이죠. 엄마 몸에서 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도 하나의 생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빠랑 엄마랑 두 분이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생식 과정이에요. 오케이? 생식 과정.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빠의 절반, 엄마의 절반 받아서 자식이 태어나는 유전 관계도 생식 관계죠. 유전 관계도 생식과 유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은 되게 복잡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적응과 진화, 사막의 후 귀때기가 커요. 왜? 기온이 너무 뜨거우니까 귀때기가 커서 결국은 열의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표면적을 넓혀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적자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타협을 하면서, 오케이? 더 좋은 형질로 변화시켜가는 게 바로 진화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발생이 기원에 가면, 강의가, 되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존재하네, 여기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건져낼 게 2가지나 있었네요. 건져낼 게 2가지나 있었어요. 보세요. 바이러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이러스 매우 중요해요. 자, 갑시다,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 최근에 유행되는 바이러스가 뭐가 있냐면, 그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죠, 지카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지카 바이러스고요. 그러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왜 지난번에 사스나 또는 메르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밝혀냈을 때 메르스는 타액, 호흡이 아니라 타액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다라고 밝혀낸 거죠. 그쵸?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거 뭡니까? 우리 그게 뭐죠? 그게 지난번에 학원까지 시기했던 그 뭐지? 무슨 병이었죠?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 빨리. 그 뭐였죠? 뭐지? 그거 뭐였어? 그거 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 바이러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아칭 하면은 공기 중에 툭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이 공기 중으로 툭 나오면 이 녀석이 바삭 굳어가지고 공기 중으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호흡기로 싹 들어가면 이렇게 오케이. 이제 너는 내 거야. 접수할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하치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어떤 또 C라는 사람의 호흡기로 싹 들어가면 바이러스는요 공기 중에서는 무생물로 존재합니다. 무생물로 존재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의 생체 내로 들어오면 오케이 숙주 세포가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는요 생물적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생물적 특징을 가지게 돼요. 오케이. 이게 바이러스의 이중 성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중요해요. 얘는 그래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고요? 무생물적 성질도 갖고 있고 생물적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구조는요. 바이러스의 구조는 자, 껍질은요. 껍질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껍질은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내부는요. 내부는 유전물질 DNA와 오케이. RNA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DNA와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냄새를 좀 맡아보니까 내부에 DNA와 RNA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하, 생물적 현상이, 생물적 특징이 좀 진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쵸? 오케이, 생물적 특징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종류는 DNA로 존재하는 그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RNA로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는 DNA 일종이고요. 네, 맞아요, 연지은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타바코 바이러스, 그 TMV라는 얘기는, RNA 바이러스,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건 화학원에서 나옵니다. DNA. 화학원에서 나오고 생명과학원에서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숙주에 따른, 그러니까 어떤 걸 숙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동물적, 그 다음에 식물적, 그 다음에 세균적 바이러스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종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조교재 한 번씩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 바이러스의 특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생물적 특징이죠?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생물적,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예요? 숙주 환경. 숙주 환경에서 요 녀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숙주 환경에서 요 녀석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숙주 내에서 내부 DNA와 RNA, 즉, 숙주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제공하는 세포예요. 자, 다시 에너지를 제공하는 세포. 그러면 왜 얘가 에너지를 제공을 해야 되느냐? 바이러스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요. 바이러스는 다시 갈게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합성도 못하고요. 분해도 못해요. 왜냐? 세포 내 소기관이 없어요. 뭐라고요? 세포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내 소기관,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엽록체도 없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없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호흡하는 거고 엽록체는 광합성하는 건데 얘네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얘는 결국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오케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분해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다? 너는 무생물적 특징에 해당하겠구나. 오케이? 무생물적. 그래서 뭐예요? 숙주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왜? 숙주 세포가 에너지를 제공해주면 그때서야 DNA를, RNA를 합성을 한다는 얘기죠. 합성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 진화도 하고요. 오케이? 유전도 일어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생물적 특징이겠네. 그쵸? 생물적 특징이겠죠? 오케이. 좋아요. 유전도 하고, 돌연변이도 하고, 진화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생물적 특징은 뭐예요? 세포 내 소기관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있지 않아. 이게 무생물적 특징. 그 다음에 숙주세포 외부의 환경에서는 뭐예요? 단백질 껍질로 쌓여있고 외부의 환경에서는 껍질에 쌓인 상태로 결정체 구조. 뭐라고요? 결정체. 즉 고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외부 환경에서는. 즉 숙주세포가 없는 환경에서는. 아시겠죠? 따라서 이것도 무생물적 특징이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는 거. 자, 어딨어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없다라는 거.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무생물적 특징이죠.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해석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단백질, 바이러스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생물의 구성부터는 제가 내일 찍어드릴게요. 내일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과학은 1, 2부로 나눠서 짧게 찍어서 올릴게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보시는데 40분이면 너무 길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짧게 해서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시고요. 생명과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BJ 사이메스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제가 조금 요즘 힘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다소 시간이 지연됐는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못 올리게 되면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하고 따로 지금 찍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이러한 부분들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제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다 강의를 해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들도 불과 길어봤자 20분 안쪽의 질문들이기 때문에 질문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감을 잡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생명과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제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BJ 잠깐만요. 궁금하고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아프리카 TV 11시 반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럼 카톡으로 날리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충분히 다 해결할 거니까 카톡 많이 이용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머스였습니다. 사이머스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공무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